네, 반갑습니다. 시그 MCI 9월 10일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의록 같이 공유하면서 회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회의 문서 화면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해당 문서는 이제 저희가 공유해서 이슈도 등록하고 이슈를 기반으로 논의를 해나가는 회의록입니다. 원래 이제 시그 텀블벅이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시그 MCI라고 이름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자 회의 내용으로 가보시면 되고요. 참석자 성함 남겨주시면 되는데 지금 3분 참석자는 모두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공지사항입니다. 프리 릴리스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12 텀블벅 관련되어 있는 릴리스입니다. 지난 회의 이후에 제 텀블벅의 버전 0.4.3부터 0.4.6까지 프리 릴리스가 있었고요. 그 프리 릴리스는 보통 뭐 PR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좀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또는 어떤 다른 관련되어 있는 텀블벅을 사용하는 다른 프레임워크들 또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에서 좀 특정 지점을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저희 메인테이너 지금 서지훈님하고 이제 저하고 판단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0.4.6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저번에도 공유를 해드렸지만 현재 이제 컨트리뷰션 아카데미가 클라우드 바리스타 전역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멘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좋은 굿 퍼스트 이슈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뭐 텀블벅의 경우에는 현재 한 4개, 5개 정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뭐 추가로 조금 더 이제 발굴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다음 거는 김윤곤님이 혹시 적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끔 멘티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서 한 2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은 떠났고,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차원에서 영상을 공유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다른 분들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다른 멘티분들께서 필요하시면 활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진행하신 사항 공유해 주시는 거고, 네, 그 관련된 영상이나 문서가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 확인 가능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요거 관련해서 그 텀블벅 차원에서도 한번 이제 핸즈온이든 아니면 지금 해주셨던 그런 프리토킹이든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진행을 할 때 이제 서지훈님하고 저하고 일단 텀블벅 저장소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삐딱하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서지훈님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 세션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공지사항은요. 뭐 신규 컨트리뷰터들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항목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풀 리스트는 아닌데 좀 저희한테 좀 크게 다가왔던 분들 컨트리뷰터를 이제 적어뒀습니다. 그러면 핫산이라는 분이 텀블벅 코드에 기여를 해주셨고요. 요분은 그 서준님께서 올려주셨던 굿퍼스트 이슈 그거를 보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PL까지 깔끔하게 잘 완료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필라소퍼라는 분은 이제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 오신 멘티 분이시고 이분도 이제 코드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여러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였는데 뭐 나름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무하마드 와씨 이분은 아마도 저기 김윤곤님께서 관리하시는 저장소 쪽에 기여자신 것 같으네요. 혹시 뭐 첨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마이크 네, 그 타이포 관련해서 그 퍼스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 해결해 주셨고요. 빠트린 분이 위에 처음에 나오신 핫산 이분께서 그 리듬이 국문 리듬이 영문으로 이제 그러니까 번역이라기보다 그 번역기 한번 이렇게 하셔서 PR을 올려주셨고 리뷰 코멘트 이렇게 쭉 드렸더니 반영을 해주신 그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그 커피하우스 쪽에도 저 핫산 네, 알사마히라는 분이 네, 기여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생겼는데 뭐 저희가 사실 되게 친절하게 이제 이슈를 만들어 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려서 이제 진행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요분들이 딱 단발성으로 안 끝내게 하려면은 아마 저희 나름대로 유사 이슈가 있을 때 호출을 한 번씩 하면은 또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혹시 제가 공지사항격으로 3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사항, 네, 김윤건님 말씀해 주세요. 추가는 아니고요. 정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회의록에 반영만 해놓겠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저기 지금 이슈를 올려놓거나 뭐 PR 코멘트에다가 글들을 달아주신 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이제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공지하실 사안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안건 및 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태그 앞쪽에 달려 있는 게 이제 어느 저장소에 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지인 것 같고요. 커피하우스 쪽이니까 김윤곤님께서 리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끈게 예, 저한테도 끊기는 것 같으네요. 김윤곤님 자리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트워크 끊겼다고 하십니다. 아, 네. 다시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 총 그 4가지의 문서 기여, 정보 기여를 받았고요. VM 각 4대 클라우드, 아마존, MS 애저, 알리바바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 4군데에서 VM 생성 및 접속하는 가이드를 기여받았습니다. 미래 기여자분들이 이제 진입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이 액션 아이템을 드렸던 이유가 컨트리뷰션을 이미 다른 부분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을 존중을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기여하는지 습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액션 아이템을 드렸었는데 너무도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 또 다른 한 분께서
그 도커 데스크탑을 활용하면 하다 보면 이제 메모리가 좀 과도하게 많이 점유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분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네. 4대 클라우드 VM 생성 및 접속 가이드를 할 때 네. 그 크리덴셜 생성하는 섹션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 여쭤보는 이유는 네. 뭐 텀블벅이나 스파이더 사용할 때 결국 그 크리덴셜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키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넣기 이전까지 그 단계를 요걸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일부 CLI로 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VM 생성을 CLI로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에 크리덴셜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네 가지 문서는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텀블벅이나 다른 레포지토리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크리덴셜 관련해서 그 콘솔 포털에서 생성하는 가이드는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곧 그거 전 단계 정도로 제가 한번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되면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서지훈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내용도 있는데 아마 서지훈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건 그거죠. 그 CLI 위주로 되어 있는 가이드였죠. CLI 네. 위주요? CLI 그 CSP들의 CLI 였나요? 뭔가 있는데 와. 하모니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모니 리드미 쪽에 있는 자료가 있던데. 위키에 뭔가 있었는데 How to get public cloud credentials 지윤사님. 이게 아마 그 파모니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정리를 쭉 해주신 거네요. 이거는 접속. 이거 마찬가지로 콘솔에 접속해서 하는 건데 조금 간략하게 표현한 거고 예저만 CLI였던 거네요. 그럼 아무튼 요거를 나중에 자기 김권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문서를 보고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급적 뭐랄까 하나의 소스로 여러 레퍼지토리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그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번째 꼭지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아무튼 신규 기여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다 같이 관련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뭐 다 같이 네. 고생하고 있긴 하죠. 그래도 주도를 해주고 계셔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안건 넘어갈 때마다 그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중간중간에 인터럽트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텀블벅 관련된 사안이고요. 요거는 저번에 테스트 커버리지 뭐 자동으로 측정하는 워크플로우를 넣자는 이제 컨트리뷰터에 이제 제한 사안이 있었고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현황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안자와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그 이슈 기반으로는 추가 응답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이슈보다는 이제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현황 공유 건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이제 텀블벅 건이고요. 저희가 변수 이름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 이름이 좀 일관성 없게 그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그 언더스코어 맞나요? 언더스코어 변수명을 이제 언더스코어를 섞어가지고 쓴 케이스들이 제법 있었고, 어떤 거는 카멜 케이스라 그래서 이제 대소문자로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일관성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카멜 케이스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요것도 이제 컨트리뷰터의 기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저희가 메인테이너로서 직접 수정도 하고 막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딱 하나 정리를 못한 게 있는데, 이제 IPv4 CIDR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대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예요. 요거는 이제 정리를 못했어요. 요거는 현재 못한 이유는 이 변수가 스파이더 쪽에서 바로 넘어오는 걸 저희가 바로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리를 못했고, 이제 요 항목만 일단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파이더에 한번 요청을 드려봤는데, 혹시 변경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요청을 드려봤는데, 스파이더 쪽은 아직 이제 코드 이런 걸 수정하기에는 좀 기능 구현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우선순위가 많이 밀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요. 스파이더 차원에서는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텀블벅 차원에서 향후에 이제 스파이더에서 넘어오기는 하는 건데, 그거를 텀블벅 변수로 바꿔서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요거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컨트리뷰터 분들한테 앞으로는 변수 이름은 카멜 케이스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딩 컨벤션 문서를 위키로 하나 간략하게라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텀블벅 소스 코드 수정 시 준수하면 좋은 코딩 규칙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뭐 현재 코드 텀블벅에 있는 코드도 100%는 아니니까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아니고요. 가급적 준수 사항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랭에 대해서 고언어 관련된 거 수정했을 때, 스크립트 관련된 거 수정했을 때 사항들이 있고요. 기본 사항은 이 고 코드 리뷰 코멘트, 이펙티브 고, 요 두 개를 사실 제일 많이 고 코딩 컨벤션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쿠버네티스도 요거 두 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적을 필요 없이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이 사항들을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가급적 준수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상세한 사항으로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변수명 및 함수명은 가급적 카멜 케이스 그리고 언더스코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를 따른다라고 가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고 FMT는 자동으로 써서 소스 코드 정렬은 지금 자동화하는 거를 이제 가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 내부의 주석 자체는 이제 한글이나 다른 언어는 안 섞어서 쓰고 영문으로 작성하는 걸로 가이드를 하였습니다. 뭐 스크립트 관련해서도 기본 사항은 요 일반적으로 쓰는 쉘 스타일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올려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사항들은 이제 기여자가 신규 기여를 할 때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논의에 따라서 계속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좋은 컨벤션 특별하게 지정을 해야 될 만한 게 있으면은 또 디스커션을 여셔도 되고, 디스커션에 있는 코딩 규칙, 코딩 컨벤션 요 디스커션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좀 의견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가 잘 되고 나면은 위키로 넘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 공유를 해드렸고요. 서준님께서 밑에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PR로 이제 캐멀 케이스로 변수 이름들이 좀 바뀌었고, 네, 이제 바꾸는 김에 이번에 그러니까 또 이런 대규모 수정이 여러 번에 나눠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각 스트럭트랑 필드에 대해서 현황 조사하고 의견을 적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여기다가 의견이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적고 뭐 논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준비를 문서는 했습니다. 현재 텀블벅의 스트럭트들을 쭉 다 나열을 하신 건가요? 네, 나열했고, NCIR 전부 일일이 다 순수 나열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26일 저 때쯤에 만든 거라서 이제 최근 PR로 인한 변경 사항은 여기에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는데 하여튼 그걸 감안하고 보시고 예를 들면은 아이디를 저희는 저렇게 대문자 I, 소문자 D로 적어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 뭐지 라틴어 이드가 아니고서는 다 대문자로 적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신경 쓰면서 했던 거죠. 음, 맞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씩 보기보다는 원래 이제 현황값은 지금 공유해 주신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룰을 세팅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할 거거든요.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웨이 그 대문자 쓰는 것도 이제 저희가 그 UOPR에서 이제 사실은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거죠. 이제 코드 리뷰 커멘트 이니셜리즘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대문자, 소문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카멜 케이스거든. 카멜 케이스. 네,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데 카멜 케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이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저는 까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면은 HTML, HTTP에 대해서는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행이죠. 이제 XML 하고 나서 H가 대문자니까 여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정도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까리한 케이스이고 뭐 아시다시피 그 고린트를 돌리게 되면은 대문자를 안 썼다고 예, 워닝을 띄우죠. 그 고린트 항목들이 예, 코드를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린트 소스 코드인데 민트에 이 애들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안 써져 있으면은 이 린트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게 되게 그 까리한 포인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나마 그 텀블벅의 컨벤션이 조금 되어 있는 거는 오히려 대문자를 안 쓰는 거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VM이라고 하면은 버추얼 머신의 약자로 VM이라고 하면은 여기선 대문자로 가이드하고 있지만 그 텀블벅에서는 그 카물 케이스의 규칙으로만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제일 앞쪽에 있으면은 V만 대문자, 그다음에 다음은 소문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되게 다 적용하고 다녀야 되는 사안일 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살면은 그냥 계속 놔둬도 별 지장은 없는 그런 이슈긴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한참 봤었거든요. 이 남들은 어떻게 하나. 저도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를 뜯어서 보는데 쿠버네티스 소스를 봤더니 이제 이런 이슈들이 되게 신경 쓰이는지 안 쓰더라고요. 대문자 자체를 거의, 그러니까 이 약어 자체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컨벤션, 코딩 컨벤션이 어디 따로 있나? 뭐 예를 들어서 대문자는 최대한 쓰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또 별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블로그 같은데 뭐 토이하는 코딩 관련된 토이한 채널에서도 찾아보면은 이거에 대한 의견이 사실 좀 분분해요. 근데 해필이면 고린트가 이걸 적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튼 현황은 그렇습니다. 저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어려운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익숙한 약어, 예를 들면 VM, CSP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CSP, VM 이렇게 붙여놔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딱 캐치해서 읽으실 텐데 생소한 거 이렇게 갑자기 두 개가 붙으면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때가 가장 큰 문제였고 이제 그 뭐죠? 고 패키지의 오픈과 클로즈 이슈로 인해서 첫 글자 대문자와 소문자 요게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클로즈 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이디여도 둘 다 그냥 소문자로 아이디 전체 리스트 뭐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컨벤션이 있긴 있으나 현실이 그걸 모두 반영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적절한 선에서 이때는 정말 클로즈 해야 되면 클로즈 해야 되니 다 소문자 그냥 그렇게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컨벤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네, 요런 거가 걸리네. 이게 서준님께서 적어주셨는데 EBS, BWM, BPS 이런 게 사실은 우리야 뭐 EBS를 아니까 나 네, 네, EBS구나, 네, BW 밴드위스인가 보다 네, 할 네, 텐데 이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뭐지? EBS, BSBW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방법은 이제 좀 아까 보여드렸던 어, 오린트에서 얘기하는 딱 요것만 지켜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머지는 대문자가 없고 아예 이것만 주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들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애매합니다. 뭐 고린트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애들만 꼭 대문자로 하기로 했는지 사실 논의는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는 부분이에요. 쉽게 안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에서도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계속 바꿨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제 코드를 일부러 뒤져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 블레임을 해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어, 네. 블레임을 해보니까 5년 전, 8년 전, 7년 전, 제일 최근 게 5년 전이고 다 7, 8년 전에 정의를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막 얘기를 나눠봐야 답이 안 나올 게 뻔할 것 같고요. 요거 지금 주셨던 요 문서 기반으로 또 디스커션을 기반으로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해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 한다고 다른 더 중요한 걸 못하면 안 되니까요. 적당선에서 그래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가 리저너블하고 일관성이 있어 정도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씩 적어주세요. 네,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 안건은 이제 변수에 JSON 태그를 넣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할까 없앨까 이제 요 관련된 논의이고요. 요거는 사실 서준님하고 저하고 되게 액티브하게 지금 논의를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오프라인 디스커션을 했는데 요 현황만 일단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제 저희가 텀블벅 내부에 이제 변수를 정의를 할 거잖아요. 그 변수를 보통은 이제 뭐 JSON 또는 YAML 이런 스타일의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마셜, 언마셜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JSON REST API를 이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변수에 해당하는 JSON 명칭을 태그로 이렇게 달아뒀어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들 합니다. 다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 태그이 없어도 JSON을 이 변수 명칭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마셜링이죠. 온 거를 변수에 넣는 게 마셜링인가요? 마셜인가? 예, 그것도 맞고 이제 마셜? 반대 방향으로 출력할 때도 마셜이라고 하나요? 저 방향이 맨날 헷갈려요. 마샬이 마샬이랑 방향이 맨날 헷갈리는데 하여튼 입력 또 저 제이슨 태그를 쓰고 출력할 때도 저 제이슨 태그를 쓰고요. 없으면 변수만 쓰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입력을 받았을 때 저 JSON 태그의 그게 JSON이면 JSON 태그에 근거한 형태로 해서 그게 맞으면 이 변수에다 집어넣는 식인데 근데 이게 없어도 이걸 조금 자동으로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 패키지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울까 말까 이제 그거를 계속 논의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이슈는 여기가 이제 글자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스트럭트 내에 있는 변수들은 이제 첫 대문자를 쓰고 있고 제이슨은 또 보통은 첫 번째 글자가 소문자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서 요거 차이가 있어서 이거 이제 관리하는 데에 대한 귀찮음, 메인터넌스 할 때 이제 귀찮음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워버릴까 말까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을 제안하실 분 계실까요? 김윤곤님 혹시 말씀드렸던 현황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네, 아시겠나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이슨에서 이야기하는 네이밍 컨벤션을 조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 그러니까 그쪽의 컨벤션하고 제이슨 컨벤션하고 살짝 이제 11라바 쪽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라바 입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아예 그냥 딱 둘 다 박아 놓은 상황. 그 라바에서는 제이슨 네, 태그를 네. 왜 달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자동 컨버트 되다가 이슈가 있을까봐 그냥 아예 그냥 제가 다 알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 컨버트를 했을 때 내부적인 네, 오류 같은 게 또 있을지 모르니까 네,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조, 그냥 스트럭트 구조 아예 뺄 때 스트럭트 구조 빼면서 제이슨은 이런 형태로 나와야지까지 이제 어느 정도 빼놓고 변수명, 그러니까 제이슨의 키값도 이제 지정을 아예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이슨은 저렇게 이제 카멜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약간 무시한다는 측면이 뭐냐면요. OS 저기서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대문자 OS, 대문자 T 타입, 저기 제이슨도 대문자 OS, 대문자 T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맞춰놓은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대문자 OS입니다. 둘 다 OS가 대문자. 예, 둘 다. 둘 다요? 예, 그럼 다르게 그 네, 변수 아예 명칭하고는 다르게 쓰고 계시네요. 거기도 대문자 OS입니다. 아, 예,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고, 예, 아예 요거는, 맞춰버렸어요. 음, 조금 그래서 처음에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저도 이거 그냥 혼자 좀 고민하다가 현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들 고민을 하시는 포인트이거든요. 네, 이 스파이더를 공유를 해드리면은, 안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황 공유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이제 다 디베이팅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거를 이제 넣어놨다가 나중에 털어내야 되는 경우가 되면은, 그때 서지훈님하고는 살짝 얘기했는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한꺼번에 대치를 해버리는, 네, 이제 다 뺀다라고 하면은, 요, 요 규칙이면 되려나요? 아무튼, 제이슨 땡땡, 요런 규칙을 가진 놈들을 나갈까요? 서지훈님? 네. 그러면 사실 뭐 큰 이슈는 아니네요. 이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냥 냅다 다 같이 바꿔도 문제가 예. 없을 거고, 저희가 스웨거 API 문서 자동으로 행정을 할 텐데, 그때도 보니까 이제 스웨거가 자체 룰로 또 이것들을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소문자 부분 이제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저희가 저렇게 지금 적어놓은 제이슨 태그랑 저기 스웨거가 자동으로 자기가 변환한 필드명이랑 아마 달라도 대소문자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네요. 혹시 다 털어내게 됐을 때, 지금 김영건님께서 약간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텀블벅은 지금도 뭔가 미스매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나중에 다 제이슨 태그를 삭제했을 때 미스매치가 있을 수도 있고 음, 네, 그냥 개인적인 감상 텀블벅에서 저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며칠 몇 주간은 저거 삭제를 계속 주장해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있어도 뭐 개발이나 이럴 때 로드가 막 엄청 증가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달려 있으면 그냥 달려 있고 필드 추가하면 그냥 같이 추가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개발할 때 좀 귀찮은 부분은 이거를 소문자로 바꾸는 거, 이렇게다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개발할 때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대문자로 동일하게라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서지훈님께서는 한번 다 제거를 해보자라는 취지이시기 때문에 저도 네.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됐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괄 삭제는 쉬운데 나중에 원복을 하려 추가하는 그러면 이제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지금은 그러고 필드 추가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아서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은 결정을 하죠. 삭제 후 원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행을 유지해 보기로 하는 거. 어, 마찬가지로 요거는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서준이 이거 혹시 가능한가요? 저희가 모든 제이슨 태그를 쭉 검색을 한 다음에 요 첫 번째에만 대문자로 싹 다 바꾸는. 뭐 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되지 만약에 않을까. 그런 게 된다 하면은 뭐 그 정도는 한번 바꾸면 향후에 그냥 이렇게 쓰고 나서 그대로 붙인다? 혹시 변수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가서 바꾼다? 뭐 이런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 제이슨 태그도 첫 글자 대문자로 필드 이름이랑 똑같이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거네요. 저요, 그게 관리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개발 관리할 때, 요번에도 이제 변수명을 쭉 변경을 하고 다녔었는데, 어, 변수명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현재는 변수명 10개를 수정한 다음에, 거기에 매핑이 되는 JSON 태그를 똑같이 수정을 할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수정을 하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첫 대문자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소문자로 다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는 그냥 다 동일하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해놔도 우리가 스웨거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면은 스웨거가 그거는 또 또 예, 소문자로 해놔.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아마 소문자로 또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코드를 관리하는 상태만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외부로 나갈 때는 동일하게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가 되게 수월하면은 한 번쯤 트라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화면 공유 제가 잠깐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별건 아니고요. 고민했던 흔적이 여기 남아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여기에 현재 제이슨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붙여놓긴 했지만 이런 형태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문자로 꼭 표기를 해야만 하는 키값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뭐랄까 가독성이 높겠다 싶은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하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래처럼 게이트웨이 IP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러니까 좀 혼용이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카멜 케이스를 쓰되 그냥 캐피탈 에브리에이션은 다 허용하겠다 그 정도로 현재 마무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렇게 하고 계시면은 그 고린트에서 워닝을 띄우지는 않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이슨 쪽이라서 이쪽은 이제 문제가 없고요. 고린트는 또 코드 베리어블 명칭이라서 그거는 또 따로 한번 또 확인을 해서 체킹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고의 네이밍 컨벤션, 제이슨은 제이슨 네이밍 컨벤션 이게 이제 충돌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제이슨을 다 오른쪽에 아예 지정하는 그 방식을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허용해서 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슨 네이밍 컨벤션에
그 어그리베이션 대문자로 안 한다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카멜 케이스에 걸리는 거죠. 카멜 여기 케이스요. 네. 요런 그 야거 둘 다 대문자면 문제가 되고 첫 글자 소문자로 막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충돌이 나는데 그걸 그냥 허용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들 각자 고민을 하고 계셨군요. 네. 답은 이게 없습니다. 저장소가 구분되면 사실 장점들이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을 하면 장점이 이제 독립성을 좀 가지면서 각자의 규칙대로 하는 장점도 있긴 한데 네, 각자가 다 그거를 고민해야 되니까 또 부담이기도 하네요. 네. 거기 이제 추가로 SED 키 관련한 규칙 그리고 야물 규칙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루는 거는 한 4개 정도의 네이밍 컨벤션을 다뤄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 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두 분은. 네, 일관성 있게 근데 하나로 그냥 쭉 해나가면은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개발자들을 기여자들이 많이 받을 걸 생각하면은 사실 많이 쓰는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 공유해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서준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건은, 네. 저희가 지금, 서준님께서 이거 추가를 해주신 건데, 그, 스트럭트에 이제 필드 값들이 있고, 그 필드의 값에 대한 검증 프레임워크를 최근에 서준님께서 적용을 해주셨어요. 서준님 살짝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레임워크, 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REST API 또는 gRPC 통해서 사용자한테 어떤 작업을 해달라는 API 요청, API 리퀘스트를 받고 그럼 각 프레임워크가 그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 리턴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입력 요청의 입력값이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프레임워크이 밸리데이터고 밸리데이터를 활용하면 좀 더 정규화된 정형화된 간략한 방법으로 저희가 밸리데이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저희가 특히 텀블버 스트럭트가 되게 많아요. 쓰고 있는 스트럭트가.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좀 편하게 밸리데이트 기능이라 해야 되나? 밸리데이트를 추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추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이슈화도 됐었고, 서준님께서 이렇게 직접 PR도 올려서 적용을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로는 꼭 채워야 되는 필드, 이제 그거에 대한 세팅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됐었고요. 이제 텀블벅의 경우에는 사실 어, 값을 받고 나서 일일이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체크해야 되는 거를 하나씩 일일이 체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거가 이런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요. 어제 논의에서 하나 나왔던 게 바이너리 사이즈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바이너리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큰가요?
그러니까 요 자체를 요 밸리데이션 프레임워크를 들어오는 거 가지고 들어와서 커지는 그 양 말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크다라는 이슈가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확한 값은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면은 예를 들면 스파이더는 컨테이너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은 90메가, 91메가 정도 되고 텀블벅은 또 봐야 되는데 100몇 메가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뭐 개별로 보면은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특히 저기 코 컴포즈가 그런데 그 필름 차트로 한 방에 띄우게 되면 뜨는 게 진짜 많아요. 카산드라 뭐 이런 거까지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 합하면 이제 기가 1기가, 2기가 이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고 또 컨테이너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은 그게 전부 램에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프로세스 사이즈도 당연히 커지고 그런 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이야 개발 페이지고 좀 신경 좀 덜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약간 과하다 싶은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패키지 사이즈가 줄어들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저희가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그 이슈가 나온 걸 텐데 사실 얘는 이제 이 케이스는 사실 대단하게 큰 거는 아닐 거예요. 하는 일의 종류를 봤을 때. 근데 이제 큰 프레임워크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거 하면서도 이런 거를 추가할 때 라이센스 검증 같은 것도 사실 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서준님께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보면 제안을 하실 때도 라이센스를 다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얘들 또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MIT 라이센스라고 적혀 있긴 한데 얘들 또 임포트해서 쓰는 것들 또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쭉 다 들어가서 사실은 살펴보기도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 큰 거는 사실은 안 들고 오는 게 좋고요. 근데 크든 적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쓴다. 그런 거면 저는 뭐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사실 그 이슈보다도 이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코드에 이제 적용하고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 빠른 기능 개발을 조금 이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서준님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해보니 그렇게까지 어, 빡세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텀블벅에 시범적으로 들어왔고 뭐 여기에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다 적용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희 예시를 보시고 이게 괜찮아 보이면 또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회의를 쭉 들으면서 그간 MCIS 생성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많았겠구나. 저런 그러니까 입력값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이 많으셨겠구나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밸리데이션 하는 저 프레임워크가 들어오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뭔가 입력값 때문에 오류가 생겨서 지금까지 뭐 문제가 있던 것들을 다 롤백해야 되거나 이런 건 좀 줄고 그런 측면에서는 네, required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으신 걸 보니까 저런 거를 꼭 필요한 부분은 적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해두면은 코드 관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사용자 대응 차원에서는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네네. 분들이 API를 써보려고 했을 때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를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그때 그거를 직접 얘기를 해드리지 않아도 그 에러 메시지가 이거가 없다, 이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거를 한번 채워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연락을 해주시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는 이제 스크립트 개선 관련 건이고요. 예전에 이제 스크립트 파라미터 처리 방식 개선하는 거, 네임드 파라미터로 하는 거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저랑 서준님이랑 같이 해서 이 전체 스크립트 영역에 좀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한 70%쯤? 서준님 맞나요? 한 그쯤 됐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80에서 90% 모르겠어요. 오, 80% 오, 모르겠어요. 더 올랐어. 근데 네, 한 8, 90%.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그런 상태. 메인이 되는 거 위주로 먼저 수정을 하고 들어간 거고요. 세세하게는 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텀블벅에 있는 테스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스크립트들을 돌렸을 때 그 테스트의 구성이 되는 구성 파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testset.env라고 부르고 있는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서 이제 MCIS 하나 만들 때 VM이 어느 클라우드, 어느 리전 걸로 만들어질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가 하나의 큰 파일이기 때문에 설정을 해놓고도 이게 뭐였는지 까먹기도 좋거든요, 사용들이. 그래서 그거의 내용을 간략하게 출력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PR이고요. 그래서 요 체크 테스트 컨피그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쓰셔가지고 특정 그 env 파일, 컨피그레이션을 위한 env 파일을 지정을 하시면은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테스트 셋 템프라고 하는 env, 이거 사용자가 이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MCIS를 자동으로 생성하기를 하면은 요런 컨피규레이션으로 될 거다. 이제 텀블벅 서버는 어디고, 스파이더 서버는 어디고, 네임스페이스는 tb01, MCIS 아이디는 cbshson01. 이거 이제 제가 입력값에 요걸 넣어서 그래요. -n에. 요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된 CSP가 이렇게 적힙니다. AWS의 리전 3개, GCP의 리전 하나로 해서 구성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AWS의 리전 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디테일을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리전이 보면 다 다르고 해당 리전에서 만들어질 VM들의 스펙이랑 이미지, 이 정보들은 이 conf.env라고 하는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보도 또 쭉 조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GCP에 대한 디테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MGIS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상당히 대단한 작업인데 막 VPC 네트워크도 만들고 상당한 작업인데 그거를 실수로 엄한 거를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엄한 걸 만드는 케이스는 모든 CSP의 모든 리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빡 날리는 겁니다. 그거 만드는 단계 자체도 몇십 분이 걸릴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걸로 한번 찍어보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는 목 기반으로 한 가상 클라우드 기본 설정 제공 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테스트 스크립트의 기본으로 원래 세팅이 되어 있던 게 아마존하고 막 GCP하고 섞여서
테스트 셋을 돌렸을 때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VM을 만드는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신규 기여자분들을 계속 받으려고 해보니 이제 클라우드 계정들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가짜의 목 클라우드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텀블벅 기능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짜예요. 이거를 이제 3개 목 기반의 클라우드를 3개를 그 기본 테스트 스크립트의 기본 세팅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테스트 셋 env라고 하는 파일에 이제 해당 목 기반의 가상 클라우드 3개가 제일 상단에 올라가고 그냥 돌리면은 CST, 실제 CST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짜 CST한테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제공을 해줘서 나중에 저희가 그 기여 가이드를 좀 보완을 할 때 텀블벅의 소스를 변경을 하셨으면은 빌드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걸 한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비용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할까 해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 목 클라우드라고 하는 에 이제 MCIS가 3개가 구성이 돼가지고 배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네, 요 테스트 set.env 이게 이제 디폴트로 제공되는 컨피규레이션인데요. CSP를 3개 쓰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AWS Azure GCP가 위쪽에 있어서 그냥 돌렸으면은 실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한테 생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테스트 클라우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놈으로 자동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1번, 2번, 3번에는 현재 목 드라이버, 스파이더에서 나오는 목 드라이버는 그 리전은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간단하게 리전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는 다 리전이 하나씩 있는 CSP로 구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이드를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위키를 좀 활용하자는 전체적인 가이드가 있어서 이제 위키에다가 문서들을 막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위키는 기여를 받기 힘든 종류의 공간이거든요. 이제 아무한테나 기여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메인테이너가 거의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커피하우스 김윤건님이 지금 관리하시는 저장소의 경우에는 위키 문서를 실제 리파지토리 파일 형태로 이렇게 도큐먼트랑 둘이 싱크를 맞춰서 카드로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적용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텀블벅에도 혹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크플로우를 띄우는 것보다는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키에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면, 그 레퍼지토리에 닥스라는 폴더에 동기화가 되도록, 그리고 반대로 닥스에 어떤 마크다운이 수정이 되면 위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는 양방향 싱크하는 워크플로우가 하나 있고요. 말씀해주신 그 위키에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기여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정말 뭐 워크플로우는 거의 다 뒤져본 것 같습니다. 근데 딱히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저도 이제 무게중심을
닥스 밑에 있는 문서를 업데이트를 하는 쪽으로 가이드를 현재 하고 있고요. 혹시 위키에 바로 업데이트를 하시더라도 닥스에 반영되는 그 약간은 서브 기능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만약에 텀블벅, 스파이더 이런 레포지토리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 가장 큰 이슈가 닥스 문서가 항상 클론할 때 따라다닌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안은 결국 어, 별도의 레포지토리가 하나 필요하긴 해요. 그 닥스 문서만 쭉 이렇게 기어받을 수 있는 레포지토리가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뭔가 위키 형태로 스파이더의 위키로 이렇게 옮겨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레포지토리, 단일 레포지토리 내에서 닥스 폴더랑 위키랑 이렇게 싱크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유 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원래는 이제 위키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기여를 받기 위한 공간은 아니긴 한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다 정해져 있고 웬만해서는 안 바꾸는 내용들, 그거를 이제 저장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박아놓는 스타일이어서 저도 네. 사실은 위키를 쓰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기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커피하우스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었고요. 정말 소스 코드가 개발이 일어나는 메인 그 업스트림 레포지토리에는 사실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키에 들어가 있는 마크다운 문서를 네.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할 수가 있는 건가 보네요. 근데 가능하죠. 그러면 뭐 위키에 계속 집어넣다가 필요에 따라서 백업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닥스에 넣어서 다시 리싱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방법은 제가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위키라고 이제 레포지토리를 따로 클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컬로 이제 내려와서 뭔가 이제 반영하고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푸시를 하면 그 위키의 그 리모트랑 위키의 로컬이 이제 양방향 그 아, 기어처럼 할 수는 있으나 위키를 저장소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클론할 수 있어요? 네. 아, 몰랐습니다. 저도 이 방법 막 찾다가 이제 써본 건데요. 그것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결국 기어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텀블 cb 텀블벅 위키 git을 클론하면 위키만 내려와요. 음, 근데 기어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 기여자분들은 결국 기여 컨트리뷰터라고 이렇게 빡 박혀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제 양방향 싱크를 통해서 위키 업데이트 하시면 여기에 바로 반영이 되면 자동으로 싱크가 되면서 그분이 컨트리뷰터로 등록되는 딱 그 포인트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든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이대로 일단 네, 들고 가고요. 네, 위키는 조금 최소화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서준님 더 첨언해 주실 사안이 있으실까요? 아까 나왔던 얘기 같긴 한데 뭐 예를 들면 텀블벅 위키랑 싱크를 하는데 그 싱크의 대상이 독스 클라우드버스트의 독스라는 레포의 CB 텀블벅 위키라는 디렉토리 또는 모르겠어요. 클라우드버스타 계정에 또 위키라는 레포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 그 독스라는 레포를 활용하거나
그렇게 양방향 싱크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안건들, 네, 라바 쪽 거니까 김윤곤님께서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네. 그 예전에 한번 그 손석호님께서 서버보다는 컨트롤러의 이름이 조금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커뮤니티 회의에서 한번 주셨고요. 그걸 이제 이슈를 이렇게 먼저 공개를 해놓고 일부러 텀을 좀 길게 가져왔었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데 이슈가 있을까 해서 길게 가져왔고 이참에 그냥 반영을 해서 컨트롤러로 현재 명칭을 변경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린트를 수행하다 보면 이제 고 사이클로라는 린터가 그 펑션 하나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이제 복잡도가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이슈에 등록을 해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두 분. 그 이런 식으로 15, 그러니까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15의 복잡도 이상 넘어가는 이 기준값도 이제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5라는 디폴트 값보다 이제 커지면 이렇게 알림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그 펑션을 보면 제법 그 컨디션도 많고요. 길도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래 의도하던 펑션과 그 기능의 목적과 가독성이 현재 떨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좀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조금 했고요. 그 내용을 현재 반영한 PR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벤트 드리븐 SCD를 적용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어느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그 웹서버랑 컨트롤러를 붙여놨었는데요. 그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룰이 업데이트 된다거나 하면 그거를 바로 웹 쪽으로 반영해주기 위해서 좀 붙여놨던 상황인데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 가면서 그냥 와치 걸어놓고 기능을 떼버렸습니다. 두 개를 분리시켜서 외부 앱대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대로 이제 기능을 아예 분리시켜 놓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gRPC 기반으로 API를 제공하는 기초 작업 정도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의 역할만 하도록 이제 자꾸 강요할 거고요. 웹 쪽에서 이제 그 사용자 UI적인 측면 그리고 API 제공 측면을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개선해서 나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스커션에다가 달아가고 있고요. 텀블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쪽 내용을 제목을 Journey to Providing APIs라고 이렇게 달아놨고요. 목적을 먼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스터디한 내용을 쭉 공유를 중간중간 하고 어떻게 이제 디자인이 개선돼 나가고 있는지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API 게이트웨이랑 gRPC 게이트웨이와 gRPC 웹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gRPC 웹 같은 형태를 가려고 조금 생각을 하다가요. 부분은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 gRPC 웹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CNCF에서 현재 GA 단계로 이제 나와 있다고 여긴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8년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 웹 쪽에서도 이제 gRPC 콜을 하자라는 게 주요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적용해 놓은 이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gRPC 게이트웨이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그냥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던 웹 서버가 달라붙고, 엔보이 프록시 대신에 웹 서버가 달라붙고, 그냥 원래 웹 그 UI 제공해주고 그냥 통신하는 그 형태를 띄면서 뒷단에서 처리해주는 백엔드 API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아 보이냐고 적용하려다가 봤더니 웹툴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걸로 디자인을 다 빼놓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웹 쪽에 있던 그 코드를 웹툴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하실 수 없고요. 그래서 그냥 기존 방식대로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그 웹 서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 요 구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서 뒷단만 하는 것으로 현재 디자인을 좀 빼놨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다음 커지네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컨트롤러 아우디오 앱을 현재 분리해 놓고 이렇게 서비스하던 이 형상을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웹서버 방금 아래서 보셨던 내용이고, API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요 서비스를 위한 애를 하나를 만들 거고요. 얘네 둘은 종전과 같이 통신을 하면서 뒷단에서 이제 API 요청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어, 구조를 현재 뽑아놓은 상황이고요. gRPC를 활용하다 보니 이제 REST, 그러니까 이 gRPC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REST 쪽 클라이언트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요게 만약에 뼈대가 어느 정도 잡히면 사실 뭐 여기서는 gRPC 더 고랭으로 짜겠지만 뭐 자바 쓰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C++ 쓰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스텀블벅과 커뮤니케이션, 웹툴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현재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투비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디자인만 뽑아놓은 그러니까 드래프트이고요. 현재 그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제 서지훈님과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내용을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일단.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훈님 어제 말씀해주신 거 제가 잘 이해하고 반영한 게 맞을까요? 지금 회의록에서 네, 첫 번째 분리색 서버를 컨트롤러라고 바꾸셨는데 네. 이 컨트롤러가 etcd에 기록하는 애인가요? 와처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왓치도 하고 기록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한 기능을 하나 설명드리면 에이전트가 구동이 되면서 이제 자기 그 로컬 그 네트워크 정보를 SCD에 쓰면 이제 컨트롤러가 그걸 와치하고 있다가 가져가서 네트워킹 룰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나 IP를 할당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해서 그걸 SCD에 다시 반영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라이트 하는 애는 컨트롤러 말고 그렇죠. 누구예요? 에이전트가 처음에 에이전트요?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가 라이트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그 클레드넷 사이더 블록을 난 요 대역으로 하고 싶어 라고 라이트를 하면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컨트롤러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에이전트가 다 etcd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경되면 그냥 쓰고 끝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와치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다시 핸들링해서 쓰면 에이전트가 또
그 와치 걸고 있다가 데이터 가져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로컬의 네트워킹 룰을 덮어씌우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라는 게 각 VM에 설치된 에이전트예요. 아, 맞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각 에이전트가 직접 ETCD에 접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 클레드는 컨트롤 플레인에 모르겠어요. 서버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etcd로 치면 아니 쿠버네티스로 치면 API 서버 같은 거가 있어서 네, 에이전트가 걔한테 API 서버한테 뭔가 그냥 요청을 하면 그 API 서버가 실제로 etcd 라이트를 하고 네. 그 etcd는 외부에 노출이 안 될 수 있게 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데이터 SD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현재 그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목적으로 이 SD를 다 바라보고 있냐면요. 그 호스트 하나가 바뀌면 그 정보들을 그 와치하고 있다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측면입니다. 네트워킹 룰이 누군가에 의해서 변경되면 그거를 어느 컨트롤러나 뭐 다른 이제 노드가 감지하고 얘네들한테 이렇게 뿌려준다 이 구조라기보다는 그냥 SCD를 바라보고 그 뭐랄까 작업을 자동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SCD를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상황. 근데 이제 중간에 API 서버 쓰고 쿠버네티스의 API 서버는 와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와치 릴레이를 해줄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SD가 제공해준 와치 기능을 이제 다이렉트하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서지훈님은 네. 그 앞에다가 뭔가 하나 놔둬서 그래도 뭔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구조. 그렇다면 어,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디스커션에서 CB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질 개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다시 공유를 해주시면 될까요? 네. 식사 괜찮으세요? 그러네요. 시간이 벌써.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네트워크 서비스 얘가 지금 결국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API 서버급은 현재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슬슬 나아가면서 그런 요청들을 얘가 받아서 이제 LCD 쪽으로 넣어주는 역할, 와치도 해주고 뭔가 데이터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분산해서 바라보던 거를 이렇게 뭐 해주는 얘가 이제 정말 API 서버, 제가 API 서버를 아직 잘 몰라서요. 그쪽으로 나아가면 맞는지 이게 잘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키밸류 스토어 분산되어 있는 거를 직접 쓰는 거면은 따로 중앙 집중형에 저걸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의 그 SD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좀 접근하는 쪽이라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 그 CB 네트워크 에이전트들이 네, 분산된 키밸류 스토어에 직접 액세스하는 형태인 거예요. 네, 근처에 직접 와치를 있는 걸고 있습니다. 키밸류 스토어에 접속을 하겠다. 그게 목적입니다. 빨리 하려고. 네, LB도 현재 클라이언트 LB도 적용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점선으로 표기된 뭐 서울이나 그러니까 애저 서울, GCP 서울 이런 쪽에서 데이터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폴트 톨러런스라는 관점을 좀 고민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고 한번 넣어봤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또 보고 한번 더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12라바 쪽 내용 다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네. 네, 그 안건이 마지막에 지금 12 브릿지로 해서 서지훈님께서 올려주신 안건이 하나 남았는데요. 털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거는 그냥 아까 얘기 나왔던 거 그냥 밑에다 다시 적어놓은 거고 네, 마지막 줄은 이제 프로파일 보면 예를 들어 텀블벅도 프로드 이미지가 지금 베이스가 우분투인데 뭐 알파인을 바꾸면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적용 뭐 자칫 적용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 급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휙 해서 휙 되는 거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일부러 어떻게든 줄여보자. 아직 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만든 거 말고 아마 지금 크기가 좀 커져 있는 거는 다른 뭐 드래곤플라이의 지금 서브 모듈들로 되어 있는 외부 프로젝트들일 것 같거든요. 네, 텀블벅만 해도 사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고민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리포 사이즈하고도 관련이 좀 관련은 있으나 실제로는 명확하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갖다 쓰는 게 있으니. 텀블벅 컨테이너 이미지는 41메가예요 지금. 컨테이너 이미지도 한번 여기다 표기를 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법이 있으면 제가 하나 넣어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100메가를 넘어간 상황도 아니고 해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건 제 생각이고. 이번에는 문제가 그냥 제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네, 이거 등록한 이슈 위에 오늘 꼭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좀 맛있게 드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